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연일 굉장히 힘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정 선서 시에 환경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에 앞서 저희가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최무경. 2021년 11월 29일 환경사업소장 신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4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잘 쉬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우리가 위탁하는데 239개 곳을 위탁 관리합니까? 지금 잠깐만요. 네, 페이지는 없습니다. 페이지. 총 우리 시간내에는 259개소가 있고 관리 네. 주체가 우리 193개가 우리고 민간 개방 66개인데 193개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수거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 반반 정도 지금 됩니까? 수세식이 한 99개인데 네. 99개고 수거식이 94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5대5 정도 됩니다. 그렇죠. 반반 정도 되죠. 네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리 등급을 받은 게 있는데 네. 보통 A 등급부터 우리 D 등급까지 네. 그 D 등급이라 하는 거는 관리 실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A, B, C, D를 나누는 거는 A는 이용객이 많아서 1일 3회, B는 1일 2회, D 같은 경우는 2일에 1회 이렇게 합니다. 2일에 1회 하는 거는 하는 경우가 지금 96군데가 일이 있는데 외지에 일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 같은 데는 이수도 같은 데는 뭐 1일 1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관리 위탁 관리하면서 네. 우리 계약하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청소를 하라 이런 것도 요령도 있죠. 네네, 가업 지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중성 세제로 닦아야 하며 바닥에 물기나 오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하며 일정 간격으로 스팀 청소를 실시한다. 맞죠? 네네. 그리고 뭐 대소변기는 세제를 이용하여 요석, 곰팡이 등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변기 밸브와 시트는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네.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을까 싶어서 수리하고 있는 부분은 또 우리 환경면 한 분을 전문으로 차량까지 지원해가지고 돌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좀 주말에 걷는다고 서면서 길을 좀 걸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쨌든 이 수거시기였죠. 네. 그쪽에는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화장실들이 거의 수세식이 않다 보니까 거의 뭐 들어가면 냄새 악취하고 특히나 뭐 또 파리 뭐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좀 관리를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분들을 어떻게 청소해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청소를 함에도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우리 거제시의 얼굴인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해결을 하려면 수세식 같은 거는 깨끗하고 어디를 가도 하는데 퍼세식은 지금 뭐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주 그걸 뭐 일정 양이 차기 전에도 퍼내고 이래 하지만 그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 해서 네.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예산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네. 그래도 장기 계획을 좀 잡아서 네. 그걸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특히나 네. 아니 우리 동지역에도 우리 수거식이 꽤 있어요. 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면지역에는 우리가 뭐 하수관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니까 좀 만들기가 좀 그렇지만은 동지역은 좀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감합니다. 그러고 또 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정화조를 묻어서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수거식도 우리가 수세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예산을 이제는 이제 우리 거제도가 1,000만을 넘어가는 관광객을 맞이할 거라 하는 거제시에서 화장실은 좀 깨끗이 해서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었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는데 계획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10월 1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실시 설계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네, 납품 받았고요. 납품. 지금 현재 그 울시에서 일상감사 네. 설계 심사를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보내야 되는데 네. 이걸 올 다음 주에 보내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의 재활용률이 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83페이지에 우리 2019년, 20년, 2021년 2019년은 34%, 2020년은 33%, 2021년은 32%더라고요. 이 자료를 퍼센테이지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재활용률을 올리는 것이 우리 환경도 살리고 또 처리 공기 어쨌든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수익화하기 때문에 또 처리 원가도 낮추고 일석이조니까 네. 재활용 선별장 이 개선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접목이 되고 해가지고 목표 재활용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몇 프로죠? 지금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0%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네. 예전에 장성포가 있을 때 한 60% 이상 됐었죠. 그때 보니까 요쪽으로 옮겨오면서 오히려 재활용률이 낮아졌던데 그래서 60% 목표율 그럼 지금보다 약 한 2배 가량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 34%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수치상은 34%이지만 네, 지금 재활용 선별을 하고 나머지를 네. 부창 ENT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874톤을 넘겼는데 이걸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저쪽에서는 화력발전소에 아, 납품을 그러니까요.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한 네. 47%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47%다. 네, 그 화력발전소하고 시멘트 공장하고 이렇게 많이 판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좀 낫다. 네. 그럼 그쪽에 흔히 여기는 이제 소각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뭐라고 어쨌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파는 걸. 뭐 장작도 아니고. 위탁 처리, 예. 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불 그거로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저쪽에서는 그렇게 사는 걸 그렇게 사는 재료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살 때 연료화학 그거 전에는 연료를 구입하는 그냥 거예요. 연료를 구입한다 이런 거. 과장님 저 마이크를 가운데다 좀 그럼 당겨 놓으시고 예. 연료 그게 우리 재활용 제대로 선별해서 파는 것보다 더 수익이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파쇄하는데 돈 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목적에 맞게 재활용이 되면 더 많은 수익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요 472페이지에 우리 각종 위원회별 위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주민협의 지원협의체 네, 이제 여성분의 한 분인데 네, 이제 위촉직 12명 중에서 이제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그 주민협의체 네, 그 주변에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네, 많이 들어오시고 어머니들은 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할 말이 좀 있을 테고 네. 이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어디 다 분녀에도 활성화되어 있고 분녀 회장님 정도는 여기 충분히 오실 만한데 네. 너무 12분 중에 한 분 8%는 네. 아마 이 위원 중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적은 퍼센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버님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저 여성 연수를 좀 늘려야 되니까 아버님들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뭐 40%까지는 아니라도 한 두세 분은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네. 지금 우리 그 분리배출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474페이지에 지금 있는데 이게 1억 8,700만 원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 우리 그 동네 재활용 마당에 있는 그걸 같이 이렇게 좀 해준다 보면 됩니까? 정리도 좀 그건 해주고 아닙니다. 좀 다르고요. 예, 예. 그럼 지금 재활용 마당은 예. 지금 올해 장목의 1개소인가? 장목에 한 개소, 한 개소, 장문동에 한 개소, 한 개소. 동부면에 2개소, 동부- 4개소, 네 개소 6천만 원을 개소됐네. 들여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올해 5월 10일 날 신문 시답에도 보니까 네. 어떤 분이 이제 요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제도 비박도 많고 차박도 많으니까 그쪽에 쓰레기 또 수거 대책으로 동네 재활용마당 그냥 클린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걸 좀 확대 설치해 주라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또 지자체도 보니까 뭐 강원도 홍천이나 이런 데는 1년에 뭐 예산 한 1억 6천씩 1억 3천 정도 잡아가지고 한 번에 뭐 10개씩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더 확대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아닌 곳에는 이걸 좀 더 많이 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
요 근래 불났다 아닙니까? 네네. 우리 그 재활용 쓰레기 그 보관하고 ENT. 그거 하는데 네. 그럼 그 불난 기간 동안 아마 뭐 내년 6월 7월 달까지는 뭐 어떻게 못 한다는데 대체 그 선을 찾아놨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일이 선배, 아닐까? 예, 선별장에서 네. 절로 한 800톤이 나갔는데 지금 그 공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찰 공고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될 형편입니다. 입찰 공고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 네네. 화재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냥 실화입니까? 그 자연 발화로 우리가 자연 발화요? 네. 저 업체 폐기물 업체에는 자연 발화 수시로 맞습니까? 자주 납니다. 저기 부창 ENT 같은 경우도 몇 번 났었습니다. 몇 번 났는데 초동 진화를 빨리 그걸 끄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초동 진화가 안 됐죠. 네네. 그 내부 안에 있습니까? 네 내부에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은 네. 그 우리 이 사이트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그 원청이 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크게 따져 보면 또 우리가 그 원청은 관광개발공사고 그 위에 또 원청은 크게 따져 보면 뭐 그 제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을 좀 기하셔야 된다. 안전사고. 그리고 지게차 사고도 발생해갖고 갈비뼈 골절도 나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럼 크게 따져보면 올해 그 안전사고가 그 큰 안전사고가 2번이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사고 나서 나중에 사망사고라도 나든지 일이 되면 그 모든 건 그 제시가 책임집니다. 우리 그 위탁 줘놨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강화하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리터는 479페이지에 100리터는 없애기로 했는데 아직도 100리터가 5억 2천만 원치 정도 팔렸는데 네, 지금 재고 소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고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뭐 한 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용하고 이런 건 있는데 다 거의 소모돼 영업장용까지는 다 소모됐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를 하는 것은 이 근골격계 예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근골격계 예방이기 때문에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소진할 때까지 네, 그 근골격계 위험성이 있어도 해라 이라는 거는 네, 이게 좀 목적이 안 맞죠. 우리가 조례까지 해가지고 근골격계 예방해놨는데 기존에 있던 거 쓰고 합시다 이랬으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차라리 좀 지금 아깝더라도 사실은 처분하는 게 맞는 거죠. 사업장 일반용 5,410매가 남았거든요. 요거 5,410 네, 매요. 올해 내려가면 요거는 소진이 되지 싶습니다. 사업장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장용에서 그 네, 사업장용 네, 가정용은 아니고요. 네, 네, 가정용하고 이런 건 없어졌고요. 네. 다 판매돼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완료가 돼서 없어졌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어쨌든 시청 앞에서 네, 그 데모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데모를 집회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제시 공무직 지혜로부터 네, 그걸 좀 그 뭐랍니까 이거 자기들 자료를 좀 달라 이래서 자료 요구해서 좀 받았습니다. 뭐 네. 좀 짧은 자료던데. 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추진이 과장님의 이제 목표로 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목표다 이름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제가 7월 12일 날 와서 그 우리 재활용 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번을 경험했으니 이 방법은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걸 어떤 게 낫는지 이렇게 하고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때 표현을 내년 1월 달에 네네.
실행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 민간 위탁을 추진을 할 때는 민간 위탁의 추진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어떤 대표적인 효과가 그러면 뭐 원가 절감 효과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 대행 폐기물 수집 운반 방식을 직영해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있습니다. 네,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청소 행정 만족도, 만족도. 네, 편리성 제고의 문제를 기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공공 서비스 안정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대시민 만족도 측면에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왜? 많은 민원 중에서 네. 대행 폐기물 민원에 대한 전화 민원, 네. 면동을 통한 민원 이게 네. 가장 많았기 때문에 네. 우리 과의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요걸 이야기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민간 위탁 하면 네. 민원이 많이 줄어듭니까? 지금 사실은 네. 각 지자체별로 네. 민간 위탁하는 거 직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거 민간 위탁 지금 서울시도 뭐 이제 뭐 민간 위탁하는 것을 직영하겠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저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뭐 잘못이고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민간 위탁이 절대 선이 될 수도 없고 민간 위탁이 절대 악도 될 수 없는데 그 과정에 항상 중요시 돼야 되는 것이 노동자고 왜냐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원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절감적인 여러 측면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또 위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떼서주면 그러면 뭐 결국 그분들도 가로 청소를 빼든 뭘 하든 총 인원은 청소 인원이 만약에 40명이라 봤을 때 40명이라는 총원은 두고 또 위탁에 또 주면 또 그만큼의 인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가 절감의 개념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아까 뭐 대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그런 측면인데 만약에 이제 기존에 우리 공무직들이 그런 어떤 대민원 향상에 대해서 좀 뭔가가 사실은 사람이 오래 일하다 보면 타성해졌기도 합니다. 그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그 제 노동자들,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이거 이 처우가 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내가 어떤 조직이 바뀔 때는 그 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들 동의를 하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강제 전배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너 예전에 KT가 울산 그 울릉도에 전봇대 타러 보내쁘듯이 그런 불합리한 노동행위가 부당 노동행위 생기니까 다 법으로 그렇게 강제하고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를 추진을 하다가 이쪽에서도 얘기 좀 합시다 이랬는데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집회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개입이 되고 뭐 이래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너무나 옳지 않다. 저는 과장님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진행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분명히 그 노동자라는 상대가 존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상대를 배제를 했다 하면 그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7초밖에 안 남았는데 뭐 다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니 그까지만 답변하십시오. 예, 짧게.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의원님하고 달리 저는 또 봅니다. 어떤 부분을 달리 보나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 듣는 도중에 엊그제 중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락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제 우리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근로 조건하고 전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예, 네, 위원님 말씀하시고 예, 시간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가 473페이지. 과장님, 우리 그 이수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요구가 있는데. 아, 네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수도에는 예. 지금 거의 공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 해양항만가에 사용하는 바지선을 활용해서 예. 우리가 월 1회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한 5톤에서 6톤 정도를 예. 우리 차가 5톤 트럭하고 1톤 트럭이 들어가서 싣고 나와가지고 선별 시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사님 이거 월 1회는 네.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뭐 부패하고 내 소염 오염되고 하니까 이걸 조금 월 1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 깨끗한 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늘리십시오. 이거 월 1회 같으면 이게 사실은 좀 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따로? 그 안에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예, 예. 음식물 처리하는 그쪽에 있습니까? 아니요, 반대편에? 네, 들어가는데 예, 예. 입구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좀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월 1회는 좀 작은 것 같고 조금 월 2회라도 조금 늘리면 좋겠다. 그 방법을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수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물량을 넘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해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매일 청소하는 그 방법을 도입하려고 백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그물망이나 이렇게 싣고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또 나오면 시방에서 되는데 우리 지심도나 내도 같은 데는 도선이 실어내 줍니다. 매일. 예, 예. 그래 하면 되는데 저기에서는 이수도 그 유람선이 예. 지금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매일 싣고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좀 설득해가지고 유람선에서 좀 싣고 나오는 지금 그 방법을 하고 다른 방법도 예. 여러 가지 백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 475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그 소각장 유류 누출 사고 있었고 네. 우리가 2021년 11월 16일에 이제 토양 복원 사업이 종결되죠 이게. 네네. 그럼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는 우리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한번 실시를 한번 해주시고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과장님 그 482페이지 우리 그 음식물류 폐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해마다 좀 줄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줍니다 이게. 예, 조금 들어서 안 되고 네. 좀 이게 과장님 이 재활용이나 이 좀 음식물은 좀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럼 자원순환과에 뭐 공부 문서 보낼 때에 위에다가 네. 우리 음식물 1년에 한 30억 나오니까 좀 줄이자고 좀 이 재활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예, 여기고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렇고 네. 좀 한번 이런 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네. 홍보나 재활용은 조금 줄이자고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그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재활용 페트병 캔 수거 로봇 있죠. 네. 그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창원에 지금 내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결론 내립시오. 결론 네, 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 깨끗한 지금, 네. 캔이나 페트병을 넣어주면 이 시작 버튼 누르고 그게 이제 뭐 천천히 넣어주세요 하면 마지막에 자기 전화번호를 인식해가지고 그 뭐 돈도 뭐 포인트라든지 돈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우리 시에서 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487페이지 우리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 사업 이거는 지금 고연 보니까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던데 이거 좀 넓이 홍보해서 뭐 시장 쪽에는 뭐 이 아이스팩 이런 재활용 수거가 다 된다 아닙니까? 네. 또 사용을 해도 되니까 좀 이거 네.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88페이지 재활용 수거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내 공동주택 74개소 이래 했는데 네. 이게 과장님 공동주택은 그나마 재활용 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잘 되는데 그물망을 구입할 겁니까?
이 구입해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수거 차량을 보면 이게 이제 주택 같은 데야. 특히 주택 같은 데는 이게 흰 봉지에 안 넣고 막 이렇게 수거를 묶지 않고 하니까 막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차 타고 가면 날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좀 그물망 이런 걸 수거 차량에다가 조금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업체에서 뭐 그물망을 듣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좀 해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그 공중 간이 화장실은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간이 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 민간 위탁에서는 좀 깨끗한 환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대형 폐기물 위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네. 1,0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에 뭐 집회라고 하던데 과장님 그 이런 직원들하고 좀 면담을 하십시오. 뭐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시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이 용역비가 낭비 안 되게끔 좀 잘 해주시고 좀 어떤 방법으로 가업의 목적을 할 것인지 좀 이게 민간으로 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은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어떻게 질이 개선될 것인지 좀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해주시고 또 지금 보면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지금 스티커도 붙이고 종이도 붙이고 막 합니다. 근데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안 수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이런 거는 좀 주위에 있는 거는 좀 깨끗하게 수거해서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집회하는 이분들이 좀 충분한 공감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윤보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48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놨습니다. 네. 그럼 2019년도보다 20년도, 21년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건 해놔야죠. 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음식물 폐기물 중에 네. 최고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은 게 이런 밥이라든지 반찬이든지 기타가 있는데 어떤 게 최고 많아요? 아무래도 반찬류가 국물하고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은 무게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네. 네, 국물 종류가 많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는 특히 뭐 밥하고 반찬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위생과에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연간 이 음식물 폐기 처리하는 금액이 얼마고 하면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생활 폐기물과 가면 건 100억이 넘거든요. 네. 100억이 넘고 순수하게 음식물 폐기물로만 보면은 네. 25억 4,200만 원입니다. 연간, 예, 네. 연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 양 이거라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과에도 뭐를 요구하는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음식물 중에 밥과 반찬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밥값은 받고 반찬값을 안 받습니다. 그걸 한번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 예, 반찬이 보면은 재활용을 거의 못 하잖아요. 밥은 짐승이나 줄 수 있는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무소 소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 거제시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위생과하고 하면 의논을 해서
하면 음식물 폐기량에 대한 이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 잘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처리에 가면은 연도별 그 퇴비화가 자꾸 줄어듭니다. 퇴비화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퇴비화량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옥토 유기질 비료 그쪽으로 넘기는 그 양을 말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줄어드는 이유가 네. 이게 음식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 봅니까? 아니면 비료 자원화시키는데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음식물이 줄어드니까 그 하루에 한 10톤 정도 계속 생산되는 걸 다 저리 넘겨주기 때문에 음식물 건더기 쉽게 말하면 퇴비화 시키는 그 건더기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보면 이게 음식 폐기물이 톤당 개념만이 그렇지 지금 현재 나온 게 톤입니다. 예, 톤당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퇴비화가 많이 하다가 줄어든 이유는 많이 한 것은 음식 폐기물이 양이 많아서 많았고 그랬다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 폐기물을 네. 다른 데 갈 게 아니고 비료화를 만드는 퇴비화를 만드는데 양을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그래 하고 싶지만 또 저쪽에 퇴비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또 냄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차피 냄새는 네. 100톤을 하나 10톤을 하나 냄새 나는 거 똑같은데 그 관계는 논리가 안 맞는 건데요. 그 부분이 금년도 말까지만 우리가 이제 옥토 유기질 비료에 그 퇴비화 원료를 줄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못 주게 그리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요? 그 부분은 내나 4등 지석 그 주민들 장작골하고 주민들께서 못 살겠다 이렇게 좀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 옥토 유기질 공장 하시는 분도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우리가 접든지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네, 답변하십시오.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식 폐기물이 지금 수거해 오는 양 중에서 전량 지금 퇴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발생한 은폐수가 지금 우리가 소각장 그 소화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다른 퇴비화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 수거 양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은폐수 양이 조금 늘어난 어떤 그런 현상에서 지금까지는 전량 퇴비화가 조금 들었다고 보면 되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과 옥토 유기질 비료 간의 어떤 그 계약 관계에서 저희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경상남도의 그 음식물 퇴비화 쓰레기를 전량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각도 가능하고 안 되면은 우리가 소각량이 조금 넘치면은 외부 퇴비화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어떤 그런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인데, 예. 그럼 내년부터 당장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가동은 음식물 그 잔재물은 지금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저 가동 안 하면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상남도에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럼 양은 예. 관계 없고요. 예, 소각하는 양은 관계 없고. 양은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대안은 다 갖춰져 있다를 보면 되네요. 예, 갖춰져 있는 단지 상태입니다. 예. 퇴비화 하는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예, 그리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보면 업체별 노동자 해당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뭐 늘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그리 될 적에가 19년도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를 해가 늘어났었고 20년에서 21년도로 늘어나는 요 부분은 우리 재활용품이 20년도에 급격히 한 27, 8% 일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046톤인가 늘어났는데 그럼 그 양이 늘어나다 보니 인원이 증가된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보면은 대응업체 그 평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평가 자료는 봤는데 우수, 뭐 탁을 이런 식으로 보기는 봤는데 우수 전부 우수가 돼 있네. 이 점수는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예. 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민 만족도 30점, 현장 평가단 40점, 실적 서류 30점 이리 하는데 주민 만족도는 한 업체당 300포변 과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 시간이 줄어듭니다. 300포변을 하고 1,800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며 현장 평가단에는 18명 면동장 자 됐습니다. 네네네. 자, 추천까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업체나 탁월하고 이러면 네.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10여 년 전에 네. 그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절에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방계약법 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사실상은 좀 인센티브가 어렵다라고 페널티는 줄 수 있습니다. 페널티는 주고 잘하는 업체는 더 경쟁력 있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한 역할은 못하고 네. 잘못하면 페널티는 주고 페널티는 그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상장을 주고 이래 하면 자기 동기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업체들은 동기부여를 줘서 자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뭔가는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봅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 폐기량이 보면 폐기 그 예산이죠. 그 운반 처리 집행 현황인데 20년도와 21년도 이 음식물은 줄어드는데 음식물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로 든다면 네. 2020년도는 100억 8억 6,800만 원이 나갔는데 21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100억 5,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을 내봤을 때 2020년도는 하루에 약 한 9억 정도 나갔고 2021년도는 하루에 11억이 약 한 1억 1천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산정을 하면서 20년, 21년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2개년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계약이 갔는데 21년도 거는 1월부터 9월분을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평균을 내놨다니까요. 9개월간 평균을 냈어요. 12월까지 가면 2개년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관계없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기금 관련 건인데 지금 보면은 492페이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석포의 항도 찜질방 추가 공사비 지원해갖고 그건 2020년도네. 네, 네. 지금 항토방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항토방을 지금 매각물을 내놨는데 그 내놓은 지는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네, 내놨는데 저게 그 계약했는데 계약금만 받고 지금 그 사람이 또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쟁송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 예,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아마 지출되지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마땅한 지금 대안은 없는 것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여 원을 들여가 지었는데 지금 내놓기는 매각은 17억인가 이리 20억도 안 되게 이리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은행 농협에 부채 있는 이런 걸 우리 요 기금에서 이리 지원을 해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과장님이 자꾸 이제 인사유도 있을 때마다 그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버리거든요. 이 어떤 방법이든지 네.
처리 어떤 시설에 기피 시설에 의한 지원금이 나간 그 시비가 나간 부분이다 안 그래요? 이걸 시민들 그 민민들한테나 그 주민들한테 돌려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마무리를 시켜서 그 주민들이 생활에 어떤 그게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리 보거든요. 한번 그 위원회가 있죠.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네, 네.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 한내 식품 아래 그 폐기물 유치를 하면서 요거는 계속해서 그 사업이 계속될 때까지는 지원을 한다라고 협약이 된 사항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뭐 이리 끊는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분들의 고통도 우리 시민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통에는 어떤 고통을요? 그 뭐 냄새라든지 뭐 이런 걸 아니 냄새 아니고 저 찜질방. 찜질방 여기는 좋은 대안을 찾아야 그런데 그 될 수 대안을 있습니다. 찾는데 한 4, 5년이 지났거든요. 네. 이번 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네.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 시가 어떤 보조를 해서 시가 사든지 어떤 역할에도 마무리 한번 지어볼 생각 없어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해줘야 됩니다. 4, 5년을 이리 끌고 오는 행정도 그렇고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아마 몇천만 원이 나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자꾸 이거 집을 지어서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마무리 딱 시킵시다. 그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올 안으로는 마무리 칩시다. 어떤 방향으로 하면 대안을 한번 세워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물리적으로 올 안으로는 사실은 결론 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내년도라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또 과장님 가면 또 내나 또 검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 답은 한 달 내에 뭐 한 달 내 그러면 네. 이 안을 가지고 네. 우리 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하고 저쪽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언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동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2020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국민건강료 등 정산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환수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도 거제 해양강한개발공사 종합감사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시정 조치 받은 게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유지 관리 소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미흡,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미수립,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 비산재 처리 방안 검토 소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지적사항 처리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원님들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제 지적한 사항입니다. 생화물 폐기물 대행업체 사회적 기업 전환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검토 방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건의만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답변해 예, 예. 주겠습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은 예. 지금 현재 핵심 이슈로 일이 돼 있는데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 간의 중간 형태인데 여러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사회적 기업의 수익 중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라 하는 조항이 있고 이윤 분배의 제한이 있고 청산 시 부채를 상환하고도 청산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맞게 기부해야 한다라고 우리 법률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인가 그에 보면 법률에서 그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 지금 기업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 대행 운반업체라든지 뭐 다 이렇게 총 합이
2018년 19년도 82억이었는데 2020년도 108억으로 뜁니다. 그리고 21년도 마찬가지로 108억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지금 합계 금액이 129억, 130억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업체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28년 모든 업체들 6개 모든 업체들이 28년 이상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6년 전에 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이거를 이제 뭐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사실 300만 원대 아파트 난리를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 문제도 300만 원대 아파트보다 더합니다. 28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뭐 이익금 10% 잡아도 엄청난 이익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커져가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왜? 뭐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정 경쟁이나 아무 업체나 입찰 들어와서 할 수 있다면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 업체 중에서 6개 전부 다 지금 성남부터 필두로 시작해서 김해, 창원 전부 다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들이요. 저희 거제시에 사회적 기업 구매 목표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까지는 잘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5.4%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게 3.79% 달성했어요. 작년에 물론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근데 재작년 달성 실패했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해나 창원,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목표 달성치가 40% 다 넘어갑니다. 왜? 청소 대행업체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는 안 됩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업체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해야지. 지금 김해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도 되고 공청회도 몇 번 열리고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데 이지를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모든 업체들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희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세부 그런 걸 사실 용역 발주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0억입니다.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익금 10% 하면 13억이 이익입니다. 그 13억이 그 6개 업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물론 업체들마다 사정도 다 있고 다 하겠지만 지금 정산 내역 제가 받아봤을 때 정산 해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집행잔액 남은 게 없다는 말은 용역 금액 그대로 간단 말이죠. 내년에 용역 금액도 지금 8% 상승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본부 담당한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계약 검토 제대로 해달라. 물론 인건비 상승이나 뭐 상승 요인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사회 전반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행업체들만 뭐 맨 처음 용역할 때 11%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1% 인상을 해줄 수 있는 뭐 근거는 있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들 고통 감내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공사 적자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라고. 근데 여기서 뭐 찾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용역 결과 그대로 저희는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찾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 개선 방안도 찾아라. 서로 지금 사회적으로 다들 어렵고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외상 방안도 없이 무조건 인건비 상승했다 뭐 상승했다 상승 요인만 자꾸 얘기하면 이건 무슨 그겁니까? 한쪽만 밀어주는 대기죠. 그래서 이거 할 것 같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하든지 또 용역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경영 개선 방안도 같이 함께 하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용역을 내년에 뭐 잡아주시든지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예. 부분에 먼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
6개 업체에서 20몇 년을 한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9분인데 6업체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자기들의 영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개선 방안이 옛날에는 용역을 하면은 그 가격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이래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작년에도 1억 몇천을 받아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쪽 업체에서는 뭐 경영 개선 방안은요? 아니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시청에서는 시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노력을 하는데 28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서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실 이 대행료가 계속해서 상승분의 폭이 네.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18, 19년도에 82억이다가 20, 21년도에 108억입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는 130억입니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고는 안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원가가 물론 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양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 정도로 급등할 것 같으면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게 낫죠. 버스도 지금 저희 특이했지 않습니까? 버스 특이해가지고 준공영제 해라. 저희가 내놨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사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금액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경영 개선 방안이 없고 이거 줄이려고 노력이 없고 계속 그 올라가는 부분만 있다면 사실 거제시 인구는 정체돼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사람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고 정체되고 있는 인구에 나오는 쓰레기 양은 어느 정도 일정하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물 소각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양 지금 모자라서 지금 순환 시설도 지금 태우는데 급급한데 지금 다 돌리는 거 365일 다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한 300일 이렇게 돌리는데 모자랍니다 지금. 그것도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작골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자라기 태우지를 못하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소각하는 것 자체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또 대정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 동안 하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음식물까지 소각한다고 저는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음식물 나중에 그 주변에 생활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처리 촉진 속진 관한 기금 이제 마련하는데 지금 당장 조례 올라오는 게 기금 양을 늘리는 겁니다. 20% 10%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 현황 27억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법률이 예. 그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 이내에서 지방자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 뭐 20% 못 박은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따로 늘리는 이유가 더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것까지는 내나 기존에는 하고 새로 정설이라든지 새로 짓는 신규로 짓는 거 그 부칙으로 거기부터 그걸 적용을 한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음식물 납부 필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갑니까? 네네.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조례 때 다시 한번 또 네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21년 1월 5일 날 대형 폐기물 5개 파쇄장에서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까? 1월 5일 날 올해 1월 5일 날 올해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비뼈 부러진 부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좀 사실 안전사고는 주의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분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났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교육이 좀 안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화두가 제가 말씀하다시피 폐기물 수입 수집 운반 대행 업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검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뭐 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할 수 있는 장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장님께서 한번 공청회라도 열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상입니다. 그 네. 원가 계산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가 짧게 계산은 해주십시오. 예. 폐기물 관리법에서 옛날에는 우리 직원이 일이 하다가 법률에서 전문가 함께 무조건 용역을 주게끔 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각종 정부 부처에서 정한 그 기준으로 일이 정하다 보니 많이 올라간 그런, 우리가 뭐 어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예, 예. 그 용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거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제가 없다는 말이죠. 저쪽에서도 경영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서로 좀 협상을 하자는 거죠. 용역에 대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그 해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이 그 용역을 좀 할 거다 말 거다라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뭐, 그 이제 공무직 지회하고 뭐 논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내가 보니까 용역은 돈 주는 사람, 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이 주는 사람의 의도를 구체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지 말자면 하지 말자 쪽으로 맞춰주고, 하자면 하자는 쪽으로 맞춰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이 공무직 지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장님이 이거 민관 위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목표다 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이게 그 용역 회사에서는 해야 되는 쪽으로 용역 결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다 대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된다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 이 이런 시작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설사 바뀌더라도 지금 현재 환경공무직 가, 나, 이거 대형 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무직 가 쪽이죠, 다들. 그 임금도 많으시고, 물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와 나의 일부 노동자들이 또 가처럼 해주라 이렇게 소송도 하고 있고, 1심에서 지금 패소했죠.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뭐 항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뭐 그걸 알고 들어왔다 안 알고 들어왔다, 또 그런 그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니까 너는 그 조건을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게 주요 쟁점이던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환경공무직 이분들이 가로청소로 가버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해야 되는 거입니까 실제로? 그러면 가로 나로 보내는데, 가로 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나를 가처럼 임금 개선시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또 차별적인 거는 지금 뭐 법률적으로 그쪽에 하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이거는 민간 위탁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부서 판단하기에는 민간 위탁 이거 의회 동의안 받아야 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뭐
고문 변호사를 통하든 해가지고 이 사안이 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근데 이 앞전에 하수 운영가에서 총 37개의 소규모 32개는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었고 5개 면 단위의 좀 큰 거 이걸 의회 민간 위탁 동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중앙과 장성포만 하겠다 이래 하고 의회에 어떤 형태로인지 설명을 했고 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5개 면지역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 동의는 어떤 형태로인지 동의를 받았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수 운영가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가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하나 더 하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또 뭐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서로 간에 법률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단순 행정행위 하자 말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할 거라고 해서 용역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 집회하기 전까지는 완강했죠. 과장님. 이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완강하고 어떤 그 공무직 지혜하고 어떤 일련의 접촉이 없었죠. 이 건 관련해서. 그건 아닙니까? 저 창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죠.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자 이틀에 걸쳐서 그리 했는데 그게 안 되졌죠. 지금 11월 16일 날 네. 아마 이거 이제 시장님이 중재하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위탁 잠정 중단 및 노사협의 등 약속 답변 공문 이래가지고 이게 내년 6월 달까지 일단은 잠정 중단이 됐죠. 현재 상황은 그렇죠. 지금 그게 용역은 하되 용역은 하되 네, 검토를 6월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용역은 무슨 하되 나와있죠. 네. 잠정적으로 검토한다. 네네. 6월 달까지 유예를 한다. 네. 뭐 검토 유예를 네. 그런 상황이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간에 노동자가 빠져서는 이 관계에서 노동자의 합의나 노동자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는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변 시장님 오시고 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우리 조례도 우리 의원 발의를 했지만 그 이외에 노동 관련 조례를 부서 조례로 3개인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백남용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노동단체와 가장 좋은 관계, 역대 시장님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노동계와도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공무직 지혜라든지 노동자들하고 어떤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이래 된다면 오히려 병강용 시정 4년을 과장님이 부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병강용 시장님이 해 오신 시정에 대한 그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노사잖아요. 어찌됐건 노사관계 우리 조정법 적용 대상 아닙니까? 이분들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관계 조정법을 적용받는 노조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이고 노측이고 그 자기 어떤 신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맞죠?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네네. 예, 짧게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의원님 표현처럼 그분들 입장이 그래 했지만 저 입장에서 또 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요 방법을 한 거라면 전문기관에 한 연구 용역 검토를 해보자. 이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한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개천 구조가 제가 하고 싶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설령 용역에서 민간 위탁이 유리하다라고 해도 최고 결정권자가 이건 다른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저거 한다라고 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취지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네. 예, 과장님이 또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으므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다른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474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요. 네. 제일 위에 보면은 민간 개방 화장실 아까 한 절반 정도 되죠. 90개라 그랬습니까? 네네. 민간 개방 화장실의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저 2천만 원인데 반납액이 940만 한 절반 정도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 주사에게 답변을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팀장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걸린 청소팀 박용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이게 민간 개방 화장실 자부담이 50%입니다. 예. 예,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니까 이 신청 공모를 했더만 아무도 신청을 못 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집행된 거는 뭡니까? 집행된 거는 이 세거제 주유소 출입문 예. 수리하고 예. 그 내용이 집행이 한 몇 개 업체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하게 되면 한 3개 내지 4개 업체로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한 개도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럼 집행한 거는 신청 없이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출입문을 했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잔액분이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만 지금 국비 1,000만 원은 다 반납시키고 12 중에서 그럼 110만 원만 썼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비율대로 했습니다. 예? 반납은 비율대로. 비율대로?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럼 반납액이 국비 940, 12도 940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2천만 원 중에서 1,800 한 8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거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도 집행이 안 됐다. 예. 올해도 합니까? 내년에도? 오늘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 과장님 477페이지예요. 재활용 선별사업 현대화 사업. 이게 원래 도비 지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전액 11호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도비는 없고 예. 국비 14가고 우리 재정교부가 예. 저번에 추경 때 한 거하고 우리 12가 17억 그리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시 47억 4 1이 돼 있어요. 사업비가. 예, 요건 보고 작성이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국비 얼마라고요? 예, 금액만 불러주십시오. 국비. 국비가 14억 2,200만 원, 네. 12가 33억 1,800만 원 중에서 이해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1,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또 12에서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네. 그 도비로 이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9억이라고 보면 되겠는 그런 거죠? 특별조정교부금, 예. 그럼 12가 거기서 약 한 9억이 빠지면 24억 정도가 12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네. 분명히 국도비가 있는데 이 5기죠? 잘못된 거죠? 네네. 죄송합니다. 479쪽에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 네. 이게 지금 연간 한 5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
주민지원사업, 네.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 이 중에 5%는 들어가고, 네. 그죠? 네. 나머지는 그럼 전부 일반에게 그 수입 예산으로 다 잡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고 기금으로 5% 말고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493쪽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93쪽은 이제 판매 금액이 나와 있고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34%라고 하는 내용이 네. 우리가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를 해왔는데 네. 거기서 분류를 다시 해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33이다. 이런 네. 뜻입니까? 선별품. 선별했을 때 선별해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약 34% 된다. 네, 네. 이 말씀인 거네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재활용품에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우리가 중에- 모든 지금 우리가 재활용률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률이라고 할 때는 네. 모든 생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 재활용품이라고 시민들이 내놓은 그 품목 안에서 네. 다시 선별을 해보니 실제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34%에 불과하다. 네, 이 네. 말씀인 거네요. 네, 네. 그럼 지금 거의 혼합 배출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죠. 생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리 각각 수집 운반을 하는데 네. 재활용 폐기물을 입고량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 판매하는 게 선별률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이라고 내놓는데 사실은 재활용이 아닌 것이 절반이 훨씬 더 많다. 예, 예. 이리 봐야 되는 것이죠. 예. 특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 종류죠. 그러면 네. 그러면 493페이지 한번 보면요. 예를 들면 폐지나 빈병 뭐 이런 거는 고철 뭐 캔 이런 거는 사실상 이게 딱 육안으로 딱 뚜렷이 좀 구분이 안 됩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재활용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제일 좀 심각한 거는 플라스틱류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도 훨씬 낮고 재활용에 해당되는 품목도 굉장히 낮고 네. 지금 보면 그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붙여놓은 이 쭉 그걸 보니까 뭐 재활용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건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한 열 몇 개를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컵라면 용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으로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율들을 낮춰야 되는 것이 나중에 선별 진료소가 아니고 뭡니까? 선별장. 예, 선별장의 그 노동 그 업무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네.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총괄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시민들이 이걸 배출을 할 당시부터 재활용인 것과 아닌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예, 사실 잘 몰라요. 네. 저희조차도 이게 재활용이 되는 적극적인 건지. 배출 방법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십니다. 예, 근데 이제 요일별로 해가지고 막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뭐 사진 몇 장 찍어놨는데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종이를 매일 수거해간다. 그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네. 종이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다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좀 보는 사람이 볼 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떤 요일에 종이를 수거해가지 이게 눈에 퍽 안 들어와요. 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재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페트병은 따로 수거를 합니까? 투명 페트병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책이 안 갖춰졌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 배출을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것만 배출해 오면 우리가 그 별도로 처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그리 뭐 별도 수거하고 이런 체계는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그러면 또 분류를 한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시민들이 이걸 애써서 라벨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애써서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출할 이유가. 그 재활용품에는 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시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한테 홍보가 된 건 제법 됐습니다. 네. 시민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시고. 예, 소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우리가 그 재활용품 수집 홍보 그 요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일반 재활용품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어떤 그 우리가 그 다 정리된 어떤 페트병하고 분류수 그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네. 안에서 우리가 선별장에서 이 작업이 이 혼합 안 되게끔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사실상 내년에 현대화 사업 되면은 이게 이제 전 분목으로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올해보다는 나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예 전체로 혼합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을 달리 해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분류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요일을 예. 달리해서 수거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들어오는 날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 그 요일을 달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민들을 애터지게 분리해서 내놓는데 결국 수거해 가는 건 그냥 같이 묶어서 가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하나? 어? 뭐 그런 그 있었는데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그 495쪽에 간이 화장실 문제 아까 우리 안스폰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지금 철거 전대가 몇 개 있습니다. 저도 지금 민원 전화 받고 가봤는데요. 이 철거하는 건 왜 철거합니까? 너무 간이 낡아가지고 예? 너무 낡아가지고 위험한 경우 예. 그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고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새 걸로 그럼 바꿔놓든지 이건 안 되고요. 아예 철거를 그 해버립니까? 주변에 예. 주변에 의견을 모으고 면회 의견을 받아서 치워도 된다. 예. 치우지 않고 그대로 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꾸고 그렇게 운영을 그럼 이 하고 동의 의견을 다 들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 제가 구체적인 거라서 나중에 따로 제가 이거는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예, 회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485쪽에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지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1년에 한 번 합니까, 우리가? 그 수시로 환경부 지침에 네. 지도 점검 표가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고 수시로 지금 지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한 번 나갈 때 6개 업체를 동시에 다 합니까? 네, 6개 그 일자를 달리 해가지고 그러면 나가고 1년에 있습니다. 평균 한 몇 번 합니까? 분기 1회씩 분기 1회? 네. 네. 연 4번, 4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점검 결과가 쭉 몇 가지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무 여건, 휴게실 관리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서 어떤 뭐 지적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업체 그 내나 재교육, 예. 교육 안전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예. 자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 부과를 했고 이 부분도 수시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휴게실 관리, 차량 실태 관리, 관리 실태 이런 거는 문제가 크게 없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는 거 보고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윤부님도 지적하셨는데요. 네. 올해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까 그 폐기물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들은 네. 상시직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그런 회사에 채용한 겁니까? 회사에 요즘은 6개 회사 공이 예. 뭐 기간제 이런 것보다도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94명에서 123명을 늘었잖아요, 지금. 네. 인원이. 네. 그러면 자그마치 이게 한 30명 정도가 늘은 건데 네. 이분들이 계속 그러면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폐기물 네, 때문에. 그중에 몇 분은 이리 그만두고 이리 나가는 분이 있는데 예. 한 번 들어오면은 요즘은 이직을 영 그러면 당연히 이 인상분만큼의 임금을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 예예. 그건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반영을 다 하지. 예. 근데 이게 30명의 인건비가 1년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서 요 증가 폭이 많이. 아니, 그건 내년도 거고. 내년도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미 올라 120
93명인가 그 부분은 2020년도부터 그리 아닙니다. 2020년에 94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책에 485조. 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2020년하고 21년 2년간인데 네. 금액이 변동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20 금액 차이가 나야 되는데 요 부분은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니면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20년하고 21년 어떻게 했잖아요. 연도 표기가 좀 잘못된 겁니까?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면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안 맞아요, 도저히.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없습니까? 예, 강병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폐기물 그 음식물 폐기물 소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 503페이지 한번 보시죠. 5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각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3페이지 소각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일에 200톤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현황 보시면 1평균 19년도는 225톤, 그리고 20년도는 228톤, 그리고 올해는 217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0톤 이상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 소각까지 하게 된다면 이 진짜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이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 부분 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작골 지금 올해 말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올해 초에 준비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등의 사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사 갔다 오셨죠? 팀장님 중에 누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등의 사업할 때 갔다 오셨죠? 어떻습니까? 팀장님 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은 그때 없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예, 자원순환과 사업장 폐기물 팀장 이동수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 소각장 자체는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는 그 30% 범위 내에서는 그 용량이 증가되더라도 인허가 변경을 득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실제로 한 260톤까지 소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은폐수 탈리액이 하루에 한 60톤, 5, 6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 은폐수 탈리액 부분을 소각량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점검을 오고 그 이후부터 실제로 저 은폐수 탈리액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상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국 어디서나 스토커식 소각로 방식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일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은폐수 탈리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은폐수 탈리액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싸매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 소각장에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옛날같이 260톤까지 소각을 못하냐 물어보니까 저도 좀 대기환경보존법 한번 찾아보니까 법 규정이 좀 강화됐더라고요. 제가 대기 업무를 보면서도 몇 번 초과돼 가지고 그 초과 배출 부과금을 한 1,4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한 400만 원씩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정하는데도 소각장 운영팀에서 적극적으로 일이 못하는 이유가 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도 크게 문제는 알겠습니다. 없다고 시간이 봅니다. 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지금 소장님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탄소 배출권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 저희 이제 전부 다 소각 시설 전체 44개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20억 들여서 삽니다. 이 소각 시설이 소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제시는 지금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편입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제 당장 그 우리
또 6.21 비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긴급 상황을 어쩔 방법이 없다 입니까? 우리 저 자체 처리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의 이 소각 어떤 부분을 하겠다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당장 이거 우리가 전량 소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올해도 해왔듯이 이거를 그 외부 대비화를 해서 판매를 우리 관 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주고 유출 배출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장작골 이제 문 닫는다는 사실을 벌써 우리는 19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19년도에 뭐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합의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결국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내년에 당장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2년이나 흘렀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사항은 전 공무원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한 달을 집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준비를 지금 당장 내년인데 아무것도 못한 그 부분을 제가 이 감사 시간에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재활용품,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사실 재고율 34%가 똑같아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뭐가 문제입니까? 시민들이 잘못 배출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4년 내내 지금 그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지금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 지적사항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재활용품 50% 이상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은 그래도 재활용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저희 재활용품 지금 계속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있으신 동안은 좀 내년에라도 재활용품 많은 부분도 안 말해 40%, 한 5% 정도만 더 올리자 목표를 잡으시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희 다 민원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민원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시민에 대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오늘은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